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오늘 국무회의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어제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겠다고 하면서 이 회의에서 이 불법 폭력 시위 사태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또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국회를 비판했습니다. 김용남 의원,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난 11월 14일 날 있었던 그 서울 도심 집회가 뭐 불법 폭력 시위였던 것은 정확한 사실에 대한 지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복면을 한 채 쇠파이프로 무장한 시위대에 의해서 수도 서울의 도심이 그렇게 혼란을 겪는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개탄스럽게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거다. 더군다나 지금 뭐 G20 회의를 비롯해서 한 열흘 이상의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막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런 나라가 또 대한민국 말고 또 있을까? 그렇게 이제 불법 폭력 시위가 난무하는 곳이 이런 생각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강한 지적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최원식 의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며칠 전에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의 유지가 통합과 화합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그 조문 정국에서는 통합 화합이라는 그런 것에 대한 모든 성찰이 있어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국민을 오히려 가르는, 물론 집회의 폭력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그 집회에서 참가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다음에 지금 국회가 약간 제대로 정상화되지 않는 게 어떤 원인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성찰 속에서 모두를 화합하는 메시지였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그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발언과 별도로 이 국회에 대해서 이게 립서비스나 하는 곳 이러면서 이 직무유기 이런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원식 의원. 저희가 지금 여야가 협상을 좀 제대로 못해서 성과물을 못 내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지적하신 한중 FTA는 저희가 주장하는 게 피해를 받는 분들에 대한 무역이득 공유제나 미세먼지 그리고 불법 조업 문제가 같이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 제기가 틀렸다면 모르지만 좀 일리가 있다면 같이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또 경제활성화법도 저희가 전형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경제활성화의 목표에 맞는지 일부 특혜가 있지는 않은지 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서로가 더 깊이 의견을 나누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을 좀 인정을 안 하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하고 싶은 일은 많고 시간은 어차피 임기가 이렇게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사실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여야에 더 이상 조율할 쟁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실상은 내용적인 합의가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뭐 이게 여러 가지 뭐 정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이제 상임위가 환노위인데 오늘 저희 환노위에서 노동개혁 5법에 대한 법안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만 일부 그 노동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께서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이 법안 내용이 그래서 상정조차를 거부해갖고 상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쳐다볼 때는 뭐 소위 좀 열불이 날 수 있겠죠.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은 그 노동개혁이 전혀 필요 없다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에는
노동 부분도 있지만은 못지않게 재벌 쪽에서 투자를 안 하고 사내 유복을 많이 쌓아두고 네. 그런 어떤 재벌 개혁도 같이 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하자는 건데 그런 저희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 없이 이 완전히 노동자만 잘못한 것이냐 그쪽만 그 유연성을 축소하겠다. 이거는 저희가 좀 받기 어렵고 또 이번에 그 집회도 네.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노동개혁에 대한 일방성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대통령께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노동 얘기를 하면 이제 항상 재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소위 현금성 그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하면 그거에 대해서 과세를 좀 더 올리는 소위 그 환류세제도 도입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기업은 이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하지 말라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돈을 투자해서 벌기가 어려울 것 같다. 지금 세계 경기가 계속 다운 사이드로 네.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에 의해서 지금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걸 무조건 뭐 손해 볼 수도 있는 것을 손해 예. 볼 거라고 생각되는 걸 무조건 뭐 투자하도록 알겠습니다. 압박할 수도 예. 없는 형편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두 분의 이 공방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김영남 의원은 대통령이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국회가 도대체 일을 왜 안 하느냐. 근데 야당은 야당대로 각 사안에 대해서 다 입장이 있잖아요. 예. 반대하는 데는 반대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여당이 참 곤혹스럽겠다. 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이 사실은 동의하고 협력해주지 않으면 법 하나 바꾸기도 어려운 게 현실인데 대통령은 자꾸 일 좀 하자고 하고 있고 야당은 사사건건 하여튼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여당 심정이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소위 국회 선진화법 체계 하에서는 이게 민주주의가 대화와 타협을 계속하다가 결국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표결에 들어가서 이제 조금이라도 절반이 넘는 쪽의 의견이 결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소위 국회 선진화법은 다수결이 아니고 소수결이거든요. 이게 40%만 갖고 있으면 네. 모든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조 자체가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새누리당 의원들끼리 모이면 이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니 그 새누리당이 저 18대 때 만들어 놓고서 이제 와서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왜 그랬을까요, 정말? 근데 이제 그 선진화법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네. 가장 큰 원인이 소통의 부재입니다. 이거는 그 박근혜 대통령 초기부터 일관되게 그 박 대통령 지지율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직도 대통령께서는 의견을 안 들어준다. 소통을 하다 보면은 양보도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은 생각을 바꿀 수 있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국민의 지적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이제 거의 3년이 다 돼가는데 좀 있으면 그런 시점에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사실은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 소통의 문제는 역대 대통령한테 다 지적을 합니다만 사실은 다 늘어주면 좋겠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느 누구보다도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이고 또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신의 소신과 원칙을 갖고 추진력 있게 나가야지 이 사람 얘기 들어서 또 이쪽으로 휘청했다가 저 사람 얘기 듣고 네. 휘청하면은 갈짓자 행보해갖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리 아닌가 싶습니다. 예. 소통 없는 부재가 그 소통 없는 원칙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국회의원도 다 직접 만나달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뭐 만나자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만나겠어요?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다 하루는 24시간 똑같은데 만나자는 예, 사람은 훨씬 많지 이 않겠습니까? 소통과 관련된 논란은 뭐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든 좀 소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 그건 그렇고요. 오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복면 시위도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저 정가변 국회부의장이 이번 주에 복면 금지법을 사실은 발의한다고 예정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복면 금지법을 만들 게 아니라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김영남 의원부터 주장해 주시죠. 일단 지금 복면금지법은 그 불법 폭력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는 검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거기서 강제 검거를 하려고 하면 정말로 심각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그렇죠. 있죠. 그리고 사진이나 동영상 소위 체증 작업을 해놓고 나중에 신원을 확인해서 이렇게 뭐 조사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 복면을 한단 말이죠. 마스크를 쓰고 또 뭐 모자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주 극렬한 폭력 시위자에 대해서 신원을 밝혀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면을 금지하자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차벽 금지는 사실상 지금 차벽은 지금 의무복무를 하는 의경들이 대부분인데 그 앞줄에서는 예. 우리 젊은이들이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건 차벽밖에 없습니다. 지금 차벽을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 쇠파이프를 든 시위대를 그냥 온 몸으로 막아내 봐라 이런 얘기인데 그 우리가 지켜줘야 될 우리 아들들이고 젊은이들인데 그걸 차벽을 뺏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뭐로 막아내겠습니까? 그 뭐 진짜 머리와 팔로 쇠파이프를 막아내라는 얘기인데 그건 좀 현실과 예. 안 맞는 지나친 그렇죠. 주장입니다. 차벽금지법, 복면금지법 다 안타까운 얘기들이죠. 근데 저는 이번에 이번 11월 6일 날 유엔 시민적 정치적 관리규약위원회라는 게 유엔에서 개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서 최종 견해를 11월 6일 날 채택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네. 거기서는 위원회는 경찰의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실질적 허가제 운영,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 사례, 자정 이후 시위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의 심각한 제한에 우려를 표명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무력 사용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하여 규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된다. 이에 네. 따라 경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떤 문건이라고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관리규약위원회에서 예. 대한민국의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한 다음에 예. 채택한 견해 중에 일부입니다. 아직 발표된 건 아니,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발표돼서 제가 소개드리는 거죠. 그래요. 예. 예, 11월 6일 됐는데 11월 6일에 예. 여기 유엔에서도 지금 우리 정부가 차벽 사용 이거 권리의 침해다. 그리고 지금 무력 사용에 대한 규정에 문제가 있고 이거 다 재검토해야 된다. 오히려 이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집회 시위에 대한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라는 견해를 표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국제사회의 우려도 오히려 객관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복면금지법은 이미 미국이나 오스트리아, 스위스, 뭐 유럽의 소위 인권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도 많은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집회나 시위할 때는 복면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유엔에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전제는 평화로운 집회일 때는 차벽을 설치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가 평화로운 집회만 벌어지고 있느냐 말이죠. 그리고 대규모 집회일수록 또 특정 단체가 개입된 집회일수록 꼭 폭력이 뒤따르고 그것도 심각한 폭력. 그 유엔의 그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서울 도심에서 벌어지는 폭력 시위를 한번 와서 보기나 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인지 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좀 진짜 한가한 소리 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거를 검토를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정부에서 이런 내용을 다 제출했는데 네. 유엔에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집회 시위에 대한 보장이 미약하다면 저는 복면금지법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엔이 하는 지적에 대한 네. 정부의 태도 전향과 같이 논의가 돼야 되지 그런 거 없이 차벽 사용은 우려한다고 표명을 했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정부 예. 보고서가 그런 얘기를 안 했을 리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문제는 만약에 집회 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경찰이 그 신고 또는 허가되어 있는 그 폴리스 라인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시위대에 의해서 또 집회 참가자들에 의해서 지켜진다면 그러면 경찰도 뭐 폭력 또는 과잉 진압, 뭐 차벽 설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지금 뭐 닭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다 논쟁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양쪽 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을 경우에는 미리 예전의 상황을 고려해서 차벽부터 설치하고
뭐 이러고 또 차벽이 딱 막혀져 있는 상태에서는 집회 시위가 원천적으로 부정당한다고 느끼는 시위대들이 차벽을 향해서 뭐 쇠파이프를 던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 지금 조계종 화쟁이가 그 조계사의 피신해 있는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의 중재 요청, 그러니까는 지난 14일 있었던 1차 민중 집회와 그 연장선에서 12월 5일 날 2차 민중 집회를 하겠다는 건데 그 2차 민중 집회를 평화적으로 할 테니 그 집회와 모임을 좀 보장해 달라라고 하는 중재를 조계사 조계종 화쟁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했고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중재해 보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거는 조금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조금 정확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과거에 군부 독재 시절 같으면 어떤 뭐 소위 그때 뭐 수배를 당하던 어떤 반정부 활동을 하던 사람이 조계사가 됐던 명동성당에 이렇게 좀 그 은신을 하겠다고 하면 그거를 뭐 거절할 수도 없고 또 많은 국민들이 또 그렇게 해주기를 또 종교 기관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습니다만 전 지금 시대에서 더군다나 지금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집회 초기에 내가 책임질 테니까 청와대로 진격해라.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사실은 불법 폭력 시위를 조장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나 자기는 싹 빠지고 그 앞에서 시위대하고 의경들하고 막 무력 충돌이 나는데 자기는 슬쩍 빠져갖고 어디 숨어 있다가 조계사에 슬쩍 들어갖고 뭐 나 한번 잡아봐라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11월 5일 날 민주노총에서 주도하겠다는 시위도 사실은 지역에서 열려고 하다가 서울 도심으로 다시 장소를 바꿨는데요. 폭력 시위가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것을 중간에서 무슨 중재를 하겠다. 불법의 타협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약간 좀 현 시국 상황,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의 중재 입장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여기서 종교가 개입할 문제는 적어도 아니지 않는가. 이거는 불법 대 질서 유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의 속세의 법을 떠난 불가의 법을 논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간 사람을 지금 숨겨주는 것은 이미 과거 군부 독재 시절과는 시대 상황이 좀 다르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원 씨요. 저는 이런 화쟁위의 노력이 상당히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특히 정치인들이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아무리 불법적인 양상으로 하더라도 국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격화될 가능성이 있을 때 화쟁위에서 불교계에서 나서서 이 문제를 좀 갈등을 줄이고 목소리는 제대로 대변하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실은 그 이전의 불법성이 없어진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의 불법성을 나름대로 안 발생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사회적 타협, 통합을 하기 위해 하는 노력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평화적 시위를 하겠다고 나온다면은 보장하고 불법한다면 그때는 또 문제를 삼아야죠. 그래서 그런 노력에 대해서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경찰 병력을 조계사 경내에 투입해서라도 한상균을 검거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항의를 받자 이게 소신이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항의를 하러 간 조계종 스님들하고도 격하게 논쟁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나는 뭐 기독교 신자다.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게 또 종교 간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어서 저희도 매우 지금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법원 측이라는 입장에서 강하게 그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까 조금 표현이 격하게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명동 성당이나 조계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은신하면 사실 그 공권력이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이제 나올 때를 이제 몰래 나오는 때 기다리고 이제 거기서 검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네네. 사실은 뭐 현 정부가 조계사의 공권력을 투입해서 강제 검거를 하겠느냐? 저는 그건 뭐 대단히 의문스러운 네. 의문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이 뭐 적절하지 그렇게까지는 않았다고는 조금 보시는 표현이 거군요. 예. 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 의원.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이나 정치가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예. 물론 법치 위주의 국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우리가 왜 종교를 존중하냐면은 종교의 영역이 나름대로 있거든요. 네. 저희 속세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고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 가급적이 아니라 그 영역 내에는 들어가지 않는 관례들이 생긴 거고 또 그런 노력을 하시는 종교인분들에는 저희가 존경의 마음을 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융통성 없이 말씀하신 건 진짜 부적절하고 좀 이 부분에서는 빨리 좀 본인이 예. 정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예. 뭐 원칙대로 법 원칙에 따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월호 특조위가 이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당일날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 위원중 몇 사람이 사퇴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이 리포트를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김영남 의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요 처음에 이제 특조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할 때 야당과 시민단체가 요구를 할 때 세월호 침몰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겠다는 것은 소위 그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 이미 작년 국감에서 그 사이에 대통령이 유무선으로 19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받았고 7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다. 청와대 내부에서. 뭐 청와대에서 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일본의 극우 매체인 산케이가 제기한 의혹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특조위가. 예. 이거는 좀 이런 표현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조위가 아이들의 죽음을 이용해서 반정부 투쟁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죠 지금. 예, 최현식 의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들은 사실은 유족들께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그 청와대 위기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됐는지. 네.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데 또 그럴 만한 주장의 정황적 근거는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네. 7시간 이후에 하신 말씀들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 또 대통령께서는 진상규명이나 이런 게 성역을 안 두겠다고 발언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몇 가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가급적 마지막에 조사하는 게 옳을 수가 있다. 이 부분 때문에 다른 조사가 안 됐으면 안 되고. 근데 두 번째로는 정부가 좀 특히 청와대가 나서서 물론 일부 밝히긴 했지만 그게 검증은 안 됐어요. 근데 그렇게 청와대가 나서는 모습이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또 대통령의 사생활이나 아니면 기타 뭐 다른 시스템까지 건드리지 않는 이 부분에 국한된 그런 조사 이런 조건을 관련으로만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정쟁화 안 되게 한다면은 그 여야가 타협할 수도 있지 않냐.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은 대통령한테 잘못 보고되고 대통령 잘못 판단하게 어떤 시스템에 대한 의혹들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족들 요구를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7시간을 얘기하는 건 최초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루어진 오전 10시부터 대통령께서 특별재난본부를 현장을 방문한 오후 5시까지 그 7시간의 행적을 지금 조사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그 재난본부 청와대 외부로 나가서 방문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입니까? 청와대 내에서 오히려 급한 회의는 언제 거기까지 가요? 청와대 내부에서 빨리 참모들하고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특조위에 있는 모 인사는 뭐 9.11 테러 당시에 부시 대통령도 조사를 받았다라는 엉뚱한 얘기를 하던데 그때 9.11 테러 이후에서 미국 행정부의 조사 대상은 이 테러에 대한 첩보가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입수가 됐는데 이게 정보기관에 공유가 안 된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었지. 지금 세월호 침몰이 무슨 IS 테러에 의해서 침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그건. 알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마지막 짧게. 그러니까 행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스템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7시간 이후에 대통령께서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냐? 근데 왜 죽었냐? 이런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뭔가 의혹을 갖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이 특조위 상황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권도 특조위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오늘 두 분 말씀대로 좀 적극적으로 좀 물꼬를 좀 터주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